자, 오늘은 굵은 나무 줄기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장가지에서 그런 구도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이 그 굵은 거 배우셨잖아요. 두 번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꼭 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거칠게 하고 싶으면 물을 조금 덜 묻히시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이거는 뭐 기법이니까 어느 게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네. 아 이거 중에 찢어지네. 그리고 나중에 좀 한번 이렇게 쓱 하시면 돼요. 쓱. 네. 자, 그러면 훨씬 더 고풍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구석은 피하라고 그랬죠? 네, 장가지 이렇게 해서. 자, 이 가지 엮는 거 똑같아요. 그냥 척척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방향을 달리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봉안이라고 보면 타봉안을 한다 치면은 이쪽으로 하나 더 이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꼭 뭐 이게 정답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꽃을 많이 넣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매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홍매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좀 쉽죠. 이렇게 자신 있게 그냥 굉장히 빡빡하게 채워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정없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그 붓이 쓱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런 데는 가운데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다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 예. 막 너무 동그랗게 하려고 애 안 쓰셔도 되고요. 뭐 방향까지 뭐 다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서양 미술에서나 나오는 거고, 이 동양에서는 원근도 없고 그 대상물의 크기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의적 문인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그리는 사람의 의도를 더 중시하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좀 쉬우실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나중에 꽃을 넣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 약간 이제 보필을 좀 해야 돼요. 구도를 좀 예쁘게 잡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방향이 한쪽이 이렇게 나란히 맞는 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빼서 더 늘려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쯤 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변화가 좀 생겼죠. 네. 여기는 많이 그냥 이렇게 장가지. 이러면은 조금 더 풍성해지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이런 데 있으면은 보통 여기는 빈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셔도 아 일로 내려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꽃수를 넣으시면 돼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 둘, 셋 꽃받침을 이렇게 하는데 네. 나중에는 뭐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점만 몇 개 찍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꼭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뭐 왜 다 없냐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씩씩하게 거칠거칠하게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지금이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이제 체본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하는데 이제 댁에서 하실 때는 일부분 해놓고 완성하고 네. 그리고 또 일부분 해놓고 완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다 한 다음에 이 코스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네. 너무 말라가지고 네. 이게 그 그라데이션 뭐 보카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겉도는 느낌이 나니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붓을 날카로운 걸 쓰면은 이 네. 꽃수를 할 때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더 아주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쓸 때 약간 그 물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약간 두꺼운 종이를 쓰세요. 예,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저 찢어진 게. 예, 이게 좀 얇다 보니까 네. 그 종이 선택에서 좀 질긴 종이 있죠? 네. 예, 그런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제 주의할 점은 네.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놓고 나면은 내가 나중에 어느 쪽에다가 이 꽃을 달아. 꽃대를 달아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놓고 나서 하는 게 또 요령이에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붕 떴잖아요. 공간에다 해놓기 때문에 네. 이거 역시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아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왔구나 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네. 그 순간적으로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작가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마르고 나면은 이렇게 다 얘가 공간을 다 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겉도는 이런 거는 좀 방지가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꽃도 이제 분포도를 좀 보면서 한 번 더 보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빈 부분을 조금 채워 넣으시면 훨씬 더
이런 경우도 여기가 좀 나는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보충을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지도 여기서 하나 좀 더 뽑아 주면은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비워놔도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이 들 거예요. 큰 붓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진짜 주의할 점은 해놓고 나서 네. 꽃을 빼먹는 경우 있어요. 꽃술이요? 예. 이거 빼먹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네. 여기 빠졌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어렵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도 다 마르기 전에 태점을 좀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크고도 작고 크고 작고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셔도 돼. 그리고 이 작은 부분은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돼. 비인대 이렇게 비인대 이렇게. 또 그 풍도 있으니까 많이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안 찍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노란 걸로 살짝 네. 입히셔도 돼요. 네. 그 전에 제가 본 건데 어떤 분은 그냥 이거를 그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거기다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야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진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들어가는데 묽게 해서 그냥 표시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에 그 저기 판매하는 그림 있잖아요. 화조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소개만 시켜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유난히 이렇게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예. 그러면 훨씬 더 화사하긴 하죠. 이것도 빼먹지 않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시면 돼요. 이 구도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고 나서 여기가 좀 비어서 좀 여기 좀 섭섭해,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하실 때 이쪽 부분에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더 공간 처리가 잘 되겠죠. 역시 하고 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살짝 표시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점만 몇 개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연지랑 양홍이랑 같이 조금 섞어 쓰시면은 다 해놓고 나서 말랐을 때 굉장히 그 평면적인 느낌보다 조금 그 원근감이 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